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병원 신장실 스터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CKD 환자에서의 어네미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네미아의 정의입니다. 2012 KDIGO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5세 이상 CKD 환자에서는 어네미아는 남자에서 13, 여자에서 12 미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어네미아의 정의와 같습니다. CKD 환자에서는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가 많이 같이 있는데요.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언 TIBC 페리틴 레벨을 측정을 해서 T-셀 세츄레이션과 시럼 페리틴을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시럼 페리틴은 우리 몸의 저장처를 의미하는 것이고 T셋은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으로 아이언 나누기 TIBC에서 백분율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T셋은 이 저장처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즉 펑셔널한 마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디피션시의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앱솔루트 아이언 디피션시와 펑셔널한 아이언 디피션시가 있는데요. 앱솔루트는 페리틴 레벨도 감소되어 있고 T셋도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HD 환자에서는 페리틴 200 미만, T셋 20%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비교가 되는 펑셔널 아이언 디피션시는 페리틴 레벨은 200 이상이지만 T셋은 20% 이하인 즉 페리틴은 충분하지만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CKD에서 어네미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CKD 어네미아는 우리 쉽게는 에리트로포ie틴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CKD 어네미아에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의 지견을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CKD 어네미아의 패소피시올로지를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에리스로포이틴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언이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잘 우리가 흔히 얘기하진 않지만 헤피딘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주요 키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로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면에서는 키드니의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생성되는 이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RBC의 머추레이션을 조장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FR이 감소하면은 이 EPO의 프로덕션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어네미아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이언의 관점에서 보시면 듀오데눔에서 아이언이 흡수되는 능력이 CKD 환자에서는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CKD 환자에서 유레미아 자체에 의해서 RBC 서바이벌이 많이 짧아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블리딩, 뭐 GI 블리딩이라든지 그리고 HD 자체로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블리딩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CKD 환자에서는 아이언이 디피션시가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이 헵시딘의 면에서 보면은 이 헵시딘이란 것은 리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이 헵시딘은 이 듀오데눔의 아이언 흡수를 저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진 RBC를 탐식한 마크로파지에서 철분을 새로 리서큘레이션 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이 헵시딘이 CKD 환자에서는 리널 클리어런스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헵시딘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또한 CKD 환자에서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으로 인해서 헵시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한 헵시딘이 역시 이 아이언 대사에 관여를 함으로써 어네미아를 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기준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가 EPO를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언을 서플라이 해주며 그리고 헵시딘을 이제 좀 작용을 막아주는 약을 써보면은 어네미아 치료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포 아이언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고, 헵시드는 아직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성 아네미아 때 쓰는 새로운 약에서 이 헵시드에 관여하는 약물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KD 어네미아의 어네미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에리스로포이틴 디피션시와 아이언 디피션시가 되겠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블러드 로스들, 그리고 RBC 서바이벌 듀레이션이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 그리고 헤몰리시스, 그리고 CKD 환자에서 같이 잘 생길 수 있는 뉴트리션 디피션시로 인해서 이런 이제 어네미아의 작용, 이게 모자라면 어네미아가 생길 수 있는 비타민 B12, 폴릭 애시드 같은 것들도 잘 떨어지기 쉬운 성질로 인해서 이런 아네미아들이 더 발생하기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네미아의 임상적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증상은 퍼티그, 디스니아, 인솜니아, 헤드에이크, 그리고 디즈니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도 생기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어네미아는 장기적 예후를 불량하게 하는데요. 특히 자심실 비대, 즉 LVH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어네미아가 자심실 비대를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 어네미아로 인해서 조직의 산소 공급이 저해되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자심실 비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심실이 비대에 있어서 좋아지시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트 펑션이 저하되고 카디악 이스케미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 결국은 환자한테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되는데요. 특히 헤모글로빈 7.7 미만에서 이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결국은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헤모글로빈 8.0 미만의 환자에서는 이 경향이 더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실에서는 당연히 CBC 해야 되고 적어도 1개월에 1회, 그리고 아이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아이언 DIBC 페리틴 필요하면 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헤몰리시스가 의심되는 경우는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를 보아서 증가되어 있는 경우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뉴트리언트들, 특히 비타민 B12, 폴릭 애시드 같은 것들은 또 한번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 폴릭 애시드는 가스트렉토미 한 환자들에서 이제 디피션시가 생기기 쉬운 물질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하는 면이 있는데 향후에 한번 애뉴얼 랩으로 한번 넣어보는 것도 어떨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KD 환자의 어네미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당연히 이포입니다.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은 ESA, 에리스로포이어시스 스티뮬레이팅 에이전트입니다. 현재 ESA는 세 가지 숏액틴과 롱액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며, 우리 투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숏액틴으로 이포에틴이 되겠으며, 그리고 롱액틴인 네스프라고 알려져 있는 달베포에틴, 그리고 미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은 PO와 IV 두 가지 제제가 있고, 그리고 뉴에이전트인 히프 스테빌라이저라는 새로운 약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포입니다. 그래서 숏액틴과 롱액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이포에틴은 1987년에 처음 나왔고, 그리고 2001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달베포에틴, 즉 네스프, 그리고 한 2007년경부터 나오기 시작한 미세라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여기 다이알리시스는 전 다이알리시스 환자를 해서 살펴보면 이 이포에틴은 이제 주 3회 우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프는 주 1회, 그리고 미세라는 2주에 한 번 또는 4주에 한 번으로 되어 있고, 투석하지 않는 환자들에서 이제 CKD 환자들에서는 이 달베포에틴이나 미세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SA를 사용할 때 무엇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항상 아이언 스테이투스, 즉 재료가 이제 충분한지를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해질 때까지는 한 주에 한 번씩 헤모글로빈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스테이블해지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를 하고, 용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 한 달에 한 달 정도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저도 공부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 ESA를 쓸 때 환자마다 굉장히 이포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포의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퍼텐션, 트롬보시스, 말그넌시 같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마다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용량을 조정할 필요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ESA를 주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항상 IV를 주는 것, IV로 줄 것인가, 서브큐로 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뭐 실질적으로는 IV를 100%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뭐 100%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페인, 환자를 2번 찔러야 되는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IV로 주고 있고, 하지만 처음 ESA 공부할 때는 항상 서브큐로 주라고 돼 있는 것이 이제 그 이유가 서브큐로 주는 것이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유지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이제 어네미아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인이 문제가 되어서 IV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지만 이 이후에 롱액팅이 나오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연구로는 숏액팅은 서브큐가 효과면에서 낮다. 그리고 하지만 롱액팅은 IV 서브큐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장실에서는 사실 숏액팅을 쓰면 서브큐가 좋긴 한데요. 현재 실제로는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페인 같은 문제로 거의 IV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신장실뿐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ESA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좀 리스크도 함도 있는데요. 좋은 점은 당연히 어네미아를 교정함으로써 수혈을 줄이고 피지컬 액티비티를 향상시키고 인지 기능 개선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이제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트롬보시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를 증가시키고 이제 고혈압을 더 좀 조장시키고, 그리고 캔서 프로그레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에리트로포이어틴이란 것이 RBC 머추레이션을 시키는 이제 그로스펙터로 작용하는데, 이 작용이 캔서 셀에도 영향을 주어서 캔서가 프로게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네미아를 교정시키는 건 좋지만 과하게 사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최근 연구의 현재 지금 의견은 결국은 ESA가 고용량을 사용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용량으로 어네미아를 교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네미아 치료 목표가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를 감소하고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제 KDIGO 2012에서는 다이아리시스 하는 CKD 환자에서는 ESA는 이제 헤모글로빈 9에서 11대 시작을 하고 헤모글로빈 9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되 11.5 이상은 올리는 것은 피하도록 되어 있고, 그 타겟을 한 10에서 11.5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이제 우리가 말리그넌시 경우에도 이제 이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환자들도 이제 캔서 환자분들이 좀 계신데, 현재로는 이제 안 쓸 수는 없고,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큐어러블한 항암 치료로 큐어러블한 환자들에서 현재 케모세라피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포를 쓰는 것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캔서가 프로그레션 할 수 있으므로. 예. 우리가 ESA를 사용할 때 항상 사용하는데 잘 어네미아가 교정되지 않는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ESA 레지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ESA 레지스턴스는 CKD 환자의 약 10에서 20%에서 이제 발견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원인은 인펙션, 인플라마토리 또는 말리그넌트한 컨디션이 이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디컷이 즉 투석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포의 반응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디컷이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언 떨어져 있으면 IV 아이언 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 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치료를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다이로이디즘 자체도 이 ESA 레지스턴스를 주장시키므로 이것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 숨어져 있는 블리딩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빠졌는데 말리그넌시 혹시 캔서 같은 게 이 환자한테 숨어 있는 그런 캔서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료입니다. 아이언입니다. 어네미아가 HD 환자에서 95%에서 있다고 되어 있고,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는 HD 환자의 50%에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언을 줘야 되는데 이제 PO로 주기도 하고 IV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PO와 IV를 비교를 해보면 PO는 거의 모든 신장실에서 회로바이고 이제 성분명이 아이언 설페이트입니다. IV는 현재 저희 지금 쓰고 있는 베노스틴이 있고 아네럼, 베노페럼 등이 있고, 이거는 거의 아이언 스크루즈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제제입니다. 그래서 PO와 IV를 비교를 해보면 피지올로직한 것으로는 당연히 PO가 피지올로직할 것이고, GI 사이드 이펙트는 우리 알다시피 PO가 이제 그 헤르바 먹어서 GI 트러블 있는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PO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흡수와 효과 면에서는 당연히 IV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부작용이 이제 있는지를 보면 PO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IV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시리어스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당연히 PO가 싸고 IV가 비쌉니다. 그래서 아이언의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 인펙션,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 특히 아나필락시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IVIN을 쓸 때 스킨 테스트를 하라고 돼 있었고, 옛날에는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사실 아나필락시스 거의 보지 못했고, 요즘 나오는 아이언 스크로즈 제제들은 그 이전의 IV 아이언 제제보다 이게 좀 적어서 사실 거의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펙션은 이런 이제 결국은 세균들도 아이언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액티브 인펙션 때는 IV 아이언 주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IV 아이언이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에도 관여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은 하면서 약을 쓸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즘 좀 재밌는 약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포스페이트 바인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페이트 바인더 처음 나온 게 칼슘 베이스드 포스페이트 바인더인 시시본, 포슈인이 있고, 그 이후에 넌 칼슘 포스페이트 바인더인 렘벨라와 포스레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약들이 아이언 베이스 포스페이트 바인더이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네폭실이라는 약인데요. 이제 성분명은 페릭사이트레이트이고 아이언 베이스의 포스페이트 바인더이고, 이 약이 참 재밌는 게 원래는 인 조절을 위해서 나온 거지만 이 철분, 페릭 성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철분 공급 효과가 둘 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현재 나와 있고 아직 저희 신장실에서는 아직 이제 입고는 못한 상태고요. 그 반면에 벨포로란 약,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약입니다. 이제 이 약 또한 이제 아이언 베이스 포스페이트 바이너고 성분명은 스크로페릭 옥시하이드록사이드인데, 이 약은 인조절은 되지만 이 철분이 흡수되는 철분이 아니어서 철분 공급 이제 기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포로는 하지만 이 벨포로의 인조절 이제 그 이펙트는 네폭실보다 한 3-4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우리 병원에서 쓰고 있고, 향후에 저희 병원에서 네폭실도 한번 사용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CKD 아네미아에 이제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약이 이제 있는데 이게 히프 PHI라는 약입니다. 좀 이름이 이제 복잡한데 이게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 프롤린 하이드롤레이즈 이니비터입니다. 복잡하죠.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히프라는 것이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 즉 하이폭시아가 있을 때 인듀스 되는 이제 물질이다. 이제 그 말인데 이 히프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셀 니클리우스 내로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이 에리스로포에시스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프라는 것이 평상시 즉 노목시아 즉 정상 산소 상태에서는 이게 PHD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어서 이제 디그라데이션 되어 버리는데 이 효소를 이니비션하는 성분의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히프가 증가함으로써 결국 이 에리스로포이시스를 일으키게 해서 CKD 아네미아를 치료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히프 PHI 약도 에리스로포이틴에 관여하는 시스에 관여하는 이제 약이란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제 ESA와 비교를 한번 해본 것인데요. 그래서 ESA 그리고 히프 PHD 이니비터를 비교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이포의 오리진이 ESA는 바깥에서 준 엑소시네스한 것이고 히프 PHDI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포의 농도가 ESA에서 더 높은 것으로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가장 좀 장점이자 특징적인 것이 ESA가 IV나 SC로 서브큐로 줘야 되는 반면에 이 새로 만들어진 히프 PHI는 경고약입니다. 아주 이게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어네미아 코렉션 이펙트는 둘 다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작용으로서는 ESA는 아까 살펴봤듯이 하이퍼텐션 트롬보시스 등이 있고 히프 PHI는 트롬보시스,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말그난시, 레티노패시, 하이퍼칼레미아 등의 어드버스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중 하나인 에나로두스타트라는 약이 일본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되어서 곧 시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 이름은 에나로이, 성분명은 에나로두스타트고요. 그래서 경구로 사용하는 CKD 환자의 어네미아 약으로 새로운 약으로서 앞으로 나오면 저희도 써볼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CKD 환자의 어네미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지금 오늘 한 내용들은 우리가 추적실에 근무하면 매일 접하는 이포, POI언, IVI언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쓰고 뭐 항상 하는 건 치료이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환자들을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으면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